워크 퍼밋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하는 오점, 그러면 저는 필리핀에서 워크퍼밋을 받아서 캐나다로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그리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관문이 또 생겨요. 첫 번째 관문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캐나다 현지에 있는 캐나다 고용주가 어떠한 정말로 어떻게 소통을 해서 워크퍼밋을 내줄 건가, 어떻게 외국인한테 신뢰를 100% 해서 이 워크퍼밋을 내줄 건가가 첫 번째 관문이 되고요. 이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나는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아니면 여행 비자로 관광 비자로 와서 한두 번 만나 봐도 신뢰가 간다, 워크퍼밋 내주겠다 했는데 그래도 고용주가 내준다고 하면 두 번째 관문이 뭐냐면, 두 번째 관문으로 이 이민국에서 이 프로세스를 받아서 처리를 해서 워크퍼밋을 내주는 시간이 현재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이 프로세싱 그래요? 타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분이 제가 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일단은 그 여기서 현지에서 이제 그 워크 잡오퍼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고 네. 최대한 빨리 거기 이제 그 이주공사 같은데 접속을 해서 네. 현지에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LMI를 진행을 해서 네. 그 관광 비자가 6개월이니까 6개월에서 또 2개월 정도 추가로 한다는 걸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워크 퍼밋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 방법을 누가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런 지금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 그렇게 해도 일단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대답을 드리면 저도 그렇게 과거에 제가 아직 유튜브 상에 안 올라간 내용이지만 네. 과거에도 저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 아, 그런데 지금 잠깐 혼란이 되는데 잠깐만 방금 전에 했던 질문 중에 잠깐 돌아와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네. 캐나다 고용주가 어떠한 소통을 통해서 워크퍼밋을 내주기로 했어요. 그럼 1차 관문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이민국에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네. 이 보이는 이 케어기버, 이, 이 체크리스트에 보이는 이 케어기버라는 항목에 있는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는 이 프로세싱이 1년이 넘게 현재 걸리고 있고요. 워크퍼밋 승인 나는데. 그래서 네. 고용주한테 잡 오퍼를 받으면 이 프로세싱은 무조건 진행은 해야 돼요, 나중에. 왜냐면 이걸로 영주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프로세싱이 1년 이상이 걸리니 LMI를 받아서, L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빨리 나오면 아, 3개월, 뭐 좀 늦게 나오면 뭐 4, 5, 6개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MI를 아, 통하면 빨리 네. 워크퍼밋을 나와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잠깐 헷갈렸어. 네. 그러니까 지금 워크 퍼밋을 제가 MLIA로 같이 받는데 그게 별개라는 거죠? 그렇죠. LMI는 LMI를 통한 워크퍼밋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 명칭은, 만약에 그 명칭을 LMI 워크퍼밋이라고 부르면 이 명칭 같은 경우에는 홈 서포트 워커 워크퍼밋인. 그래서 음, LMI는 만약에 상황이 됐다, 다 만족한다고 하면 이민국에 제출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승인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네. 홈 서포트 워커의 그, 워, 그 워크 퍼밋은 현재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잠깐 네,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네, 홈 차일드 케어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이것도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홈 서포트. 요거는 이제 일단 개념으로 보면 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다른 건 있어요. 근데 같은 라인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 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가 7살인가? 13살 이하인가? 아무튼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내가 케어를 제공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홈 서포트 워커 같은 음, 경우는 만약에 나이가 13살이라고 하면 13살 이상의 성인, 뭐 13살 이상의 그 나이를 이상한 네. 사람들한테 음, 케어를 제공해서 하게 되는.
경우고. 그래서 만약에 EC가 있으면 이 홈 차일드 케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네. 저 어쩌면 그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에는 더 쉽겠다. 네. 그쵸? 이게 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낸이라고 네.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필리핀에서도 그런 그렇죠. 걸 써요. 네, 난이라고 써요. 네. 그 내니 음,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EC랑은 더 어필이 가능하죠. 왜냐면 얼리 네, 차일드 에듀케이션이 내니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예전에 이메일을 봤을 때 이 EC를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그 성인이나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령자에게 케어를 하는 것보다는 내니나 이 그 어린 아이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부 음,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네, 현재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나다에도 내니는 거의 99.9% 필리핀 쪽으로 장악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상황이 어때요, 거기? 캐나다가 코로나 상황이요? 어, 되게, 일단 뭐 뉴스에서는 뭐 계속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냥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편하게 다 할 거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에 11시부로 2주간 조금 강력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조금 네. 그 인도어에서도 실내에서도 좀 운동도 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축구 음, 좋아해서 밖에서 축구하기도 했는데 어제 11시부로 해서 2주간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모이지 말라, 소규모 모이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적으로는요. 그, 경제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집에 캐나다 집도 많이 관심 있는데 집값도 네,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뭐 그리고 아직 뭐 크게 뭐 몸소 체험한 건 없어요. 경제가 뭐 그런데 이제 음, 식당이나 이런 데는 뭐 손님이 줄었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제 개인적인 음, 의견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여파는 저 개인적으로는 못 그래요. 느꼈어요. 네. 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네. 네, 어쨌든 고용 기회가 조금 많아야 되는데, 네. 경제가 안 좋으면 네.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새로 이제 진입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힘들잖아요. 네. 네.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캐나다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게 제가 제일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이시에서 딱 결정을 했다가 지금 네. 이제 그 조무사 쪽으로 생각을 돌려본 것도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무사 쪽이 더 쉽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시가 있으니까 어린 아이 쪽으로 가는 게 제가 어린 아이의 그런 산업이나 아니면 경제 여파를 받아서 잡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애초부터 이시랑 그 어린아이 쪽은 고려를 그렇죠. 안 하고 와서 그런데 이제 여성분이고 또 이시도 있고 하니까 제가 네, 봤을 때 지금에서 어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그 어린아이 쪽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네. 문제는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이나 이런 거 여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그 지금 현재 잡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게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네,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로 가장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본 게 요식업이랑 교육 네, 사업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그쪽 어떻게 하다 보니 그쪽에서 이제 너무 담겨 있어서 제가 이제 네. 그게 고민이죠. 일단 제가
하나, 잡을 찾는 거는 이 캐나다, Government of Canada라는 네. 사이트에서 찾아요. 그래서 여기 메뉴를 누르면 저도 이렇게 잡을 운 좋게 정말로 감사하게 찾았고요. 정말, 와,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잡에 이 파이너 잡에 가시면 모든 잡이 여기에 올라와요. 모든 게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많은 잡이 올라와요.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만약에 아까가 홈 차일드거든요. 네.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쳐보면 졸업하시고, 거기서 졸업하시고 네. 했는데도 취업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이 취업하기는 쉬워요. 취업하기는 쉬운데 이제 취업하기는 쉬운데 그냥 고용주를 만나서 내가 외국인인데 또 그 고용주랑 얘기를 잘해서 또 이런 워크 퍼밋도 받아야 되고 또 고용주가 이민국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서 나를 이민을 해주는 서포트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되네. 그래도 그 차일드 케어 많이 있네요. 그래요? 비싸게 비싸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잡오퍼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고용주가 저한테 이제 이게 비자까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일단은 뭐 그렇게 제 개인적인 말을 좀 네, 그냥 보태면 개인적인 경험을 예, 제가 또 예. 공유, 다 네, 개인적인 거지만 어렵진 않은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백인이나 이 캐네디언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쵸. 다 네,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네, 어, 정말로 잘 맞아서 내가 나한테 잡오퍼도 주고 그 고용주가 나한테 이민국에 보내야 되는 것도 막 서명 잘 해주고 이렇게 뭐 원서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어, 잘, 잘 맞아야 되겠죠.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홈 차일드 케어 부분을 떠나서 저는 어떻게 네, 했냐면 이렇게 그 캐나다 사이트에 가서 잡을 맨날 찾아요. 저는 잡 찾을 때 이메일을 한 네, 2, 300개 보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얘네들이 이메일 주소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메일에 보내면 이메일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 일단은 네. 해당되는 자격 요건이 되는 곳에 이제 그 이력서를 다 보내고 거기서 연락이 오면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면접을 보고 이제, 네, 그렇죠. 음, 그래도 또, 아무튼 맞는 고용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이 형식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메일 보내고 맨날 이메일 정말 열심히 잘 체크하고 또 핸드폰 네, 번호도 같이 보냈으니까 이력서랑 뭐 각종 자료를 보냈으니까 핸드폰도 정말로 정말로 24시간 대기였죠. 막 3초 만에 전화 받고 막. 음, 왜냐면 고용주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운 좋게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일단 방법은 한국 이거는 조금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잡 사이트를 이용했고 그리고 이메일을 네, 보내서 이메일로 소통이 된 다음에 면접이 있으면 면접을 가서 면접을 참가하는 이런 형식으로 했고요. 그런데 네, 지금 어, 이것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듣다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그 이주 공사라든지 아니면 에이전시라든지 이민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 뭐 수수료가 싼 건 아니에요. 막 네. 거의 싼 데 같은 경우에는 한 정말로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요. 비싼 데는 뭐 2천, 3천 부르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요. 이렇게 LMIA 받는데도 그렇게 비싸게 받나요?
그 이민까지 진행을 그 영주권까지 진행해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일단 LMI라든지 일단 LMI를 통한 거는 이미 다 영주권이고 뭐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LMI는 LMI고 영주권은 영주권이야. 이 따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LMI가 그러니까 순서적인 거고요. LMI를 통해서 워크 퍼밋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만약에 LMI를 통해서 워크 퍼밋을 진행했으면 자기가 근무만 하면, 자기가 정확히 근무만 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 거는 뭐 그냥 그 순치 그 자연적인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이 케어기버라든지 아니면은 이 홈차일드라든지 아니면 ECE에 관련되는 이 잡 오퍼를 주는 이주공사가 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돈을 얼마를 요구할 건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는 음, 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보통 그래요. 이렇게 그 이주공사나 아니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LMI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는 방금 말했던 관광 비자로 일단 와서 뭐 LMI를 네, 통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통상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음, 그거는 힘든데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일은 그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이라든지 야채 가게라든지 이런 데도 막 이민을 필요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네, 노동 강도가 정말로 세요. 네. 그래서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네. 그러면 현차님은 처음 가자마자 학교를 바로 등록하셔서 졸업 네. 공부부터 하신 거죠? 네, 저는 학교 가서 그냥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갔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 네, 캐나다 가서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자격증 따고 또 음, 코업이라는 그 실습 기간이 있으니까 실습 기간에 실습도 하면서 고용주를 네, 찾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지. 이 정도를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행할 때 저는 어떠한 자료 선례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이민법이 바뀌고 제가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이 아, 이민법은 맞아요. 예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케어기버라는 거는 계속 네, 있었는데 이게 5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9년 6월에 바뀌었는데 그 이민법 바뀌는 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새로 되는 이민법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인터넷에 계속 우리는 네, 뭐 고려하고 있다, 뭐 조만간 낼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미 캐나다에 왔는데 그게 되게 불확실하고 뒤에가 음, 검은색인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 음, 잘 자리 잡으셔서 다행이에요. 네, 저는 운이 정말로 운이 좋았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제 네, 생각에는 만약에 된다고 하시면 이시라든지 아니면 낸이라든지 이런 쪽을 최대한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어, 음, 뭐 에이전시가 있는 건지 이주공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가능한 건지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시 쪽이 아니라 그냥 뭐 나는 아까 말한 케어기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도 더 경험했던 건 아니면은 네. 봤던 거 이런 거 다 더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제가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학교를 졸업하신 게 거의, 네. 1년, 거의 1년 과정이었나요?